이렇게 열심히 공부한다. 그 공력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수련한 힘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을 공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독공이라 그래. 홀로 독자 쓰고 공을 닦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한 자리를 배우면 그걸 가지고 폭포 밑에 가가지고 왜 우리 흔히 전설적으로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폭포 밑에 가서 소리 지르고 자기 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래할 수 있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내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거라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 방법을 습득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수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스스로 것이 안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요즘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이나 또 우리가 이런 판소리나 이런 기능적인 일을 배우는 과정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초장 시작! 하초장 하초장 하나를 얻었다 시작! 하초장 하나를 얻었다. 자, 이런 사설이 굉장히 어려운데 옛날에 이게 거의 좀 공부를 하면은 상식적인 사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거 가장 어려운 사설을 내가 골라봤어요. 어차피 30여 편의 그 단가 사설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사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적벽부라는 사설인데 그 방송 8대가의 한 사람인 소동파의 시 중에 유명한 시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날짜를 말하고 있어요. 임술지 추칠월이라는 거는 음력으로 하니까 7월쯤이면은 가을쯤이 돼. 이맘때 이제 가을이 좀 익어가기 시작할 이맘때에 그 적벽강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그 적벽강의 밤을 즐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강가에서 볼 수 있는 그 밤에 달 뜨고 별이 막 바짝바짝하는 그 강가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술과 차를 마시면서 벗과 함께 그 풍경을 즐기는 이야기를 이 노래 사설로 담은 거예요. 자, 임술지 추칠월 기망의 적벽강 배를 띄워 임기 소지 본일적의 청풍은 설에 오고 주파는 구름이라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청풍명을 읍조이고 요조 치장 노래 올지 이윽고 동산에 달이 솟아두가 오늘 외회하니 분노난 횡강로고 수광은 적천이라 가는 곳 배에 맡겨 만경창 받더나 갈지 온 빈천지에 바람 만난 해안 이루그네 그들은 그리 노래 보자. 자, 판소리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판이 들어가는 그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놀이판, 놀이판, 또 도박판, 도박판. 아까 개판 말한 친구가 또 도박판도 얘기했지? 아니요? 아, 제가 미안해. 윷놀이판. 윷놀이판이래. 윷놀이판, 그래, 놀이판, 윷놀이판. 또 장기판. 장기판, 빨래판, 그 판이네. 자, 이렇게 판자를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판은 이쪽에 판소리의 판은 저기 아까 놀이판, 개판, 그래, 개판,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친구가 또 무슨 판 얘기했냐면은 윷놀이판,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런 판에 가까운 그 판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냐면 이런 공간,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노름판, 노름을 놀기 위한 그 공간, 그 다음에 소리판 그러잖아요. 우리 소리판, 소리를 하기 위한 이 공간, 그 판, 그런 판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제 소리는 뭘까? 소리, 노랫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판을 벌리고 관객과 같이 소통하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판소리라는 말이 생각보다 어렵다. 나도. 근데 그래서 공간과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판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판소리란 말의 판, 아까 한 판, 두 판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또 이게 한 판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성된 것을 말하잖아. 그지? 중간에 뭔가 일을 해나가다가 중간에 이걸 멈추게 되면 한 판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하지 않거든? 그런 의미의 판도 있어. 그런데 이 판소리를 이제 그래서 길게 부르는 형식을 완판 그렇게 얘기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다는 얘기야. 완판 그러면은. 근데 요거를 갖다가 중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부르고 중간에 어떤 중요한 대목만 부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대목소리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춘향가 중에 어떤 대목, 뭐 심청가 중에 어떤 대목. 그런데 심청가를 완판했다. 그러면은 심청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불렀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면으로 판이 하나의 전체가 완성됐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 판소리 속에서.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그 노래라는 말보다는 소리라는 말을 그걸 대체해서 또 쓰기도 했어. 그래서 경기 소리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다음에 서도 소리, 남도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건 경기 지역에서 불려졌던 유행하는 뭐 노래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남도 소리 그러면은 저쪽 남쪽, 흔히 남도 그러면은 전라도 쪽을 얘기해. 그래서 남도 소리 그럼 전라도 지역에서 유행하고 불려졌던 스타일의 노래. 그 다음에 서도 그러면은 저쪽 이북 지역의 황해도 지역에서 불려졌던 노래 스타일을 서도 소리. 그러니까 이 소리가 노래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이기도 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서도 소리, 경기 소리, 남도 소리, 뭐 저기 매나리 소리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은 매나리 소리는 뭐냐면 경상도와 저쪽 강원도 지역에서 불려졌던 노래 스타일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 소리라는 말이 여기를 울려서 뭐 하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래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이기도 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판소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청중이 모이고 누구? 고수, 북고자 써서 붙이는 고수. 그리고 나는 누구? 그리고 소리꾼. 청중과 소리꾼 그리고 고수가 판을 만들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긴 이야기를 이제 서사라고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긴 이야기를 재밌게 그 안에 이제 나중에 설명해 가겠습니다만은 말로 하는 부분인 안일이, 그 다음에 노래로 하는 부분인 창, 그 다음에 뭔가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발림,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통적인 예술 형태,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소리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하고 판소리 속의 유명한 대목을 특별히 그 오페라에서는 그 유명한 노래를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 다 배웠지? 아리아라는 말 안 들어봤어? 응, 아리아. 그치? 그 유명한 노래를 아리아라고 얘기하잖아. 그런 것처럼 판소리 속에서도 그렇게 지칭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눈대목 그래. 자, 내
있으면 그 오죽이나 좋거든요. 에이. 씨고. 어둠 동네 딸이야. 이덕기 이덕기냐 부인의 덕기라. 그렇지. 빠져서 고생을 하면 두벅이 떠남을 한다더라. 너도 어서 잘했나. 너그 무친 오늘 봐도 저러고요. 저하여 이렇게 영을 내보여라. 그렇지. 둥둥 내 딸이야. 그렇지.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내 새끼지야 내 새끼. 둥둥 내 딸. 눈비 산천의 꽃봉이. 바람의 연초로 둥둥 기내미루구나. 둥둥 내 딸. 내 끝에는 주주시. 뒷구름에는 비라불수. 어떤 밑에 기내미루구나. 설설 기어라. 둥둥 내 딸. 쥐암쥐암 철컹철컹 엄마 아빠 도리도리 둥둥 내 딸. 아다. 아 이것이 벌써 나를 보고 빵긋빵긋 웃는단 말이야. 그 웃는 이 모습 영락없이 네 어머니다.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서울가 밥만 좀 사다가 살감 밑에 떠났더니 머리 감은 시향지가 들락날락 바꿔먹고 밤 하나 따문 것을 장군이 달달 볶아 들고 나고 둘이 먹자 둥둥 내 딸. 둥둥둥둥 둥둥 내 딸이야. 짧게 설명할게요. 광대 소학지라는 건 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개그맨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코미디언 개그맨들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궁 중에 이제 그 지금은 옛날 궁 안에 그런 공연을 하는 그 관청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나래도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대도감, 나래도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공연 형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개그맨들이 재밌게 그 관객들한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뭐 특별한 세트도 없이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거가 있는데 그건 광대 소학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긴 이야기를 재밌게 전달하면서 그것이 소리로 이렇게 변해 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당 기원설은 뭐냐면은 여러분 그 북하는 거 혹시 본 사람들 있어요? TV에서만 봤죠?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굿이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 동네나 그 집에서 굿을 안 하는데 요즘은 따로 이렇게 하고 뭐 산속에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집에서도 굿을 하고 그랬어요. 집안이 잘 되라고 안택굿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굿에서 굿이 그냥 이렇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라 12거리라 그래가지고 12장면을 하는데 그건 막 몇 박 며칠을 세워서 하기도 하고 밤새우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굿을 옛날에 길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길게 하면은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재미난 그 대목이 있어요. 굿에서도 어떤 신한테 비는 거, 어떤 신한테 비는 거 이래가지고 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그 서사무가라 그래가지고 긴 이야기를 그 무속 신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길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굿이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동화에도 나올 거야. 아마 그 책으로도 나왔는데 바리대기 얘기 알아요? 바리공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무당이 이렇게 노래와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재밌게 전해주는 그런 굿이 있어요. 그 긴 굿 중에 그거가 발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판소리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저쪽이 동해안에 그러니까 동해안 저기 강원도 쪽과 이렇게 그 어디냐 저 경상도 일부 지역에 아주 동해안 지역에는 그 심청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심청 이야기가 그 굿 속에서도 불려지기도 해요. 심청 무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재능이 있어서 그걸 더 발전시켜서 판소리로 발전해 왔을 것이다. 이런 기원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강창영양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일본을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도 이런 형태가 있어. 혼자 이 긴 이야기를 노래와 이야기로 전해주는 이런 공연 형태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강창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북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박판이라고 그래. 이렇게 짝짝이 비슷한 거 두 개, 나무판 두 개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강창이라고 보고. 우리는 판소리가 있고,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은 조룰이라는 게 있어요. 조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소리꾼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혼자 이렇게, 거기는 아주 목소리도 굉장히 막 낮게 해가지고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유 뭐 이렇게 얘기해 소리꾼이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말인데, 그런 이렇게 그 중국, 우리나라, 일본의 삼국의 그런 이런 형태, 혼자 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공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아무래도 그런 강창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이야기꾼설. 요거 내가 지난번에 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거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막 그러더라고. 누구 얘기냐면은 전기수나 오무름이라는 그 이야기꾼, 유명한 이야기꾼이었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알아듣더라.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지금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V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야. 이야기꾼이.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이렇게 글을 뭐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다 이렇게 한글을 읽거나 또 한문이 주로 많이 또 쓰였으니까 글을 다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책을 아무나 읽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책을 재미있게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강독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강독사 중에 조금 뭐 재밌게 약간 음악적인 것들을 섞어서 이렇게 뭐 김정희가 어쨌는지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 노래 비슷하게 하는 사람을 강창사, 강남사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 직업인이 있었던 거지. 그런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전기수인데, 이게 이 황석영 선생님이 소설을 판매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여울물소리라는 그 소설이 그 전기수라는 유명한 이야기꾼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저도 이거 구해서 읽어보고 싶은데 저도 못 구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무름이라는 그 이야기꾼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업복이라는 그 소리꾼은 남자였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얘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자 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다 얘기를 재미있게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업적인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전문 이제 프로들인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클라이막스가 됐는데 얘기를 안 하고 딱 멈춰버린대. 그러면 이 이야기꾼을 이야기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돈. 맞아. 그래서 막 얘기를 클라이막스를 끌어놨다가 이렇게 딱, 요새 드라마도 아주 더 보고 싶을 때 딱 끊어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이 이야기꾼도 막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리고, 제발 빨리 좀 해줘, 빨리 좀 해줘. 안 해줘. 그러니까는 돈을 막 엽전을 막 던진대, 관객들이. 그러면은 그때서야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우아한 때는 머리를 너무 쓰네. 머리를 너무 써? 프로페셔널하게 해서 그래. 5학년 때인가 그래 무슨 그 역사 사회에서 사회책에 나와? 네. 국어책에 나와? 사회 나왔던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그때 내가 하니까 그 책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꾼들이 기원이 돼서 판소리로 발전해 왔을 것이다. 근데 뭐 이것들이 한 가지가 이거 판소리의 그 시작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영향을 주고 이런 판소리로 발전해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판소리가 발전하는데 지금은 판소리가 몇 가지가 있지? 5가지. 뭐? 적벽가, 홍보가, 적필가가 신청가. 신청가, 신앙가, 중가. 수군가, 그렇지. 토끼자라 이야기 수군가. 이렇게 5가지만 전해지는데 옛날에는 맞아. 12바탕이 있었어요. 저 친구가 12바탕이라고 12가지가 전해졌는데 그 12가지를 다 읽어줘 볼게. 자, 우리 5가지에다가 병강세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어른들은 다 아시는 인 병강세 타령. 근데 그 병강세 타령은 가루지기 타령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옹고집 타령이 있어요. 옹고집. 그런데 적벽가에는 거 바탕으로 한 거예요. 맞아. 적벽가는 그 유비. 적벽가는 삼국지 이야기를 그 중에 한 대목을 발췌해서 노래로 짠 거. 그렇지. 적벽대전을 중심으로 했어. 유비 조조.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만화 삼국지들 다 읽었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옹고집 타령이 있고 배비장 이야기. 배비장 이야기 알죠? 네. 네, 그 배비장 타령이 있고 그 다음에 강릉 매화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 타령. 이거는 저기 꽁을 저기 뭐 토끼와 자라 이야기처럼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그렇지. 장기전. 왜 콩 먹으려고 그러다가 목숨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 꽁이잖아. 그 주인공이. 그 장기. 그 다음에 무수기 타령이 있는데 그건 왈자 타령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요. 가짜 신선 타령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12가지가 전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원했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그 관점을 충분히 그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5가지 이야기들이 살아남아서 전승이 되고 도자기 도자기 하나를 얻었다. 얼씨구 절씨구 도자기 하나를 얻었다. 집으로 들어서면 아이쿠 내가 잊었다. 내기 변기 아니다. 장기 조기 아니다. 제기 정수기 아니다. 도자기 쓰레기 아니다. 아이고 머리 아파라.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자기도 도자기.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잘했어요. 네. 학교를 가려는데 학교 가방, 보조 가방, 교과 노트, 교과서 넣었다 뺐다 왔다 갔다 우르르 넣어놓고 신어야 돼. 실내화 수납공과 책 가방 차곡차곡 우유물을 보관 보냉뼈 쭈르르르 교과서와 연필 필통 물통 놓고 날 뜨거운데 놀다 가자 어여여여 모여라. 집에 갈 땐 신속관리 인사 차렷 열중구 차렷 인사 끝나다 무궁화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무궁화 하나를 얻었다. 집안이라면 들어오면 우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울지 자고둥이 이게 왜 그러냐. 에라이 못쓸 사람. 엄마가 나온다. 이제 엄마 나온다. 우리 딸 언제 내몰랐어. 우리 딸 언제 내가 몰랐어. 이리 와라 이리 와. 오, 박수. 여동생 하나를 얻었다. 여동생 하나를 얻었다. 아차! 생각해보니 가족들의 사랑은 여동생한테 갔구나. 사랑 어디 갔냐? 엄마 아빠 사랑 어디 갔냐? 엄마 아빠 할머니 사랑 어디 갔냐? 엄마 아빠 고모 사랑 어디 갔냐? 나의 사랑 어디 갔냐? 우와. 핫초코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핫초코 하나를 얻었다. 핫초코를 마시다. 아이고 뜨거워라. 우리 멍멍이 나온다. 우리 멍멍이 나와. 주인 오신 줄 내 몰랐어. 이거 너무 이 상상은 정말 어린 친구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진짜 너무 재밌네. 이거 내가 소리로 재밌게 한번 짜볼게. 이거 나 사설 좀 나중에 보내줘. 그래서 이거 핫초코 타령을 하나 내가 만들어야겠다. 야, 재밌겠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네. 음식을 차리는데 쿠쿠박서, 금젓가락, 다이아 젓가락, 선지치킨, 부대찌개 그냥 뷔페로 가버리고 스모만 다한후 뼈는 콩콩 피는 선지, 내장, 곱창, 나머지는 고기, 새끼줄로 엮은 굴비와 문어다리, 오징어다리 넣고 처먹, 매운탕, 사탕, 곰탕, 설렁탕, 그중에 제일은 알탕. 영회관, 천엽, 깨소금 양편에다 벌려놓고 청란수단, 젖백이면 산삼채, 도라지채,
문어, 연표, 콩기름에 가진 양념 모아놓고 들채, 고사리, 희암장, 불법 찍어 만난 소금에다 풍정, 들이쳐, 푸지. 아, 잘했어요. 네. 판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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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목 배웠다. 배웠네 판소리 한 대목 배웠네. 오. 우리 엄마가 나온다. 우리 엄마가 나와. 어디 갔다 이제 와. 어디 갔다 이제 와. 문 열어놓지 말고 빨리 들어가. 목이 나와. 여러분들한테 판소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전달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역시나 쉽게 재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소리를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데 판소리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명창이라 그러죠? 잘 들을 수 있는 명창이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명귀가 아니라 귀명창. 판소리를 제대로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계기로 입으로 하는 명창은 못 돼도 잘 들을 수 있는 귀명창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수고들 했어요.